이제는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요, 일단 오늘 장은 어찌됐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후반의 움직임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세요. 현재 양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조금만 힘내면은 그래도 2,300은 될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2,301.29포인트, 예상지수 2,299포인트, 계속해서 그 근처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낙폭이 깊지는 않지만은 오늘의 팽팽한 긴장감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정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24%, 약 5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지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낙폭은 더 깊습니다. 게다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닷새 연속된 하락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하루 빠질 때 15포인트 정도씩 2%씩 뚝뚝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분위기 이어집니다. 현재는 1.07%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721.70포인트, 전일 대비로는 7포인트 정도 내주는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한 때는 712포인트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연 저점 장중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쓰기도 했었는데요. 아래 꼬리 달린 음봉 캔들 만들면서 다소 좀 아쉬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중소형주들이 좀 춤추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진단키트주들이 재차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반가운 흐름은 아닌데요.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부각되면서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판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휴마시스가 18% 정도 되고요. 이 SD바이오센서도 약 7%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눈길을 끄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앱시토정의 발매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약 5% 정도의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던 반등의 디데이는 아니었습니다. 오전 한때는 양시장이 좀 상승부를 켜면서 기대를 모았었지만은 힘이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10시 구간 정도 지나면은 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또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넘고 치솟으면 더 불안할 텐데요. 환율은 여기서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환시 간의 괴리가 슬슬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변국 증시에서도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시죠. 결과적으로 한중일 가운데 우리만 밀렸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요. 0.84% 상승하면서 26,153.81엔대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오른 분위기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일본 증시는 상승하며 26,000엔 선 회복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25,500선 라인이 이 두 번이나 바닥을 만들어줬던 탄탄한 이 바닥 구간인데 이번에도 이 근처 가니까 여기서 더 밀리지는 않네요. 지지력을 좀 확인해주는 반등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플러스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은 별로 안 좋았는데요. 오후장에 확실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3,400선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0.32% 포인트로는 10포인트 정도의 반등세 보여주면서 3,398.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은 더 좋아서요.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체크해볼 만한 부분이 대만 증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 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2시 30분에 거래를 마칩니다. 좀 일찍 마치죠. 보시면 0.88%의 하락입니다. 대만이 지난주 후반에도 3% 넘게 밀렸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만과 우리나라의 동반 약세 움직임의 공통 분모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주들의 실적 하향, 부진한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면 위로 공론화되는 부분은 아닌데 나토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신냉전과 관련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중국이 날을 세우고 있는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왜 참석을 했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국 쪽에서도 지금 중국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다소 중국의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도 0.88% 좀 밀렸다는 점 참고로 오늘은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밴드로 놓고 보시면은 1,296원에서 1,300원 사이, 밴드 폭은 4원 정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결국엔 전일 종가 수준에서 환율은 마감이 됐습니다. 20전 정도 밀렸습니다. 많이 안 빠졌고요. 1,297원 1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의 탄탄한 저항을 오늘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의 출발부터 좀 암담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뒷심을 조금 발휘해주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그렇지만 결국 하락 마감하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코스피 나흘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300선을 간신히 좀 턱걸이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2% 소폭 좀 밀렸죠. 낙폭을 줄였지만 상승으로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포인트로 5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거래대금 7조 원 조금 넘게 집계가 됩니다. 종가상으로 정확히 2,30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장중의 움직임 분봉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2,318포인트 나왔는데 고점이었고요. 그 뒤로 계속 좀 내려왔죠. 1시 20분 정도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저점 2,276포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오후장에는 낙폭을 그 뒤로는 계속 좀 꾸준히 줄여주긴 했죠. 그렇지만 2,300선 간신히 회복해주는 수준에서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하고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기관의 매수가 오늘 그나마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3,100억 원 이상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좀 더 사들였네요. 3,000억 원 이상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고 외국인 1,400억 원 이상 팔았죠. 개인도 1,800억 원 이상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최근 강했던 쪽에서 차익 실현이 오히려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투심이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크게 보시면 내렸던 업종이 건설 업종입니다. 무려 4%가 넘게 이쪽 내려왔죠. 네옴시티 호재로 강세가 나왔었던 건설주들인데 오늘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면서 4.08% 뚜렷하게 좀 밀렸고요. 그리고 기계업종 3.37% 밀렸죠. 다시 오르나 싶던 원전주들의 기세가 오늘장 다시 또 한풀 꺾이게 되면서 이 업종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에서도 2% 가까이 좀 밀렸죠. 조선주들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밀리게 되면서 이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뒤로 화학업종 1.5%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1.27%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을 보였던 건 의료정밀이죠. 2.78%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SD 바이오센서 에센스의 강세에 따라서 이에 힘입어서 이 업종지수 잘 갔습니다. 뚜렷한 강세였고 그리고 은행 쪽에서 보시면 2.64% 상승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은행업 쪽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통신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1%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자, 통신업종 1.2% 상승 마감하게 됐고 의약과 음식료품 업종이 이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장 초반만 해도 이틀 연속 신저가를 쓰면서 분위기 아주 굳어 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톱이었죠. 자, 상승으로 그렇지만 돌려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올수록 상승 탄력을 좀 붙여내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했죠.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6% 올리면서 57,1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 가까이 올랐죠. 89,100원에서 거래 마칩니다. 9만 원 근처까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투자 전면 재검토 소식 이후에 아직까지 투심이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그나마 낙폭이 좀 덜했죠. 약보합 수준에서 35만 6천 원 큰 변동 없이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만 삼성 SDI 이쪽 나흘 연속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뚜렷하게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 1.17% 떨어졌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1.7% 조정을 받으면서 정확히 50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흘 만에 상승 마감하게 됐죠. 이쪽 전장 대비 1.28% 올렸습니다. 79만 1,0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시밀러 공급 확대 소식에 따라서 시장 대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 그렇지만 그나마 좀 다소 잠잠하게 움직인 편이었죠. 자, 그래도 빨간불 켰습니다. 0.28% 올렸습니다. 17만 9,500원에 장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네이버부터 보시죠. 네이버 또 밀렸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신저가 부근까지 다시 가고 있죠. 네이버는 0.8% 밀렸습니다. 23만 5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카카오 쪽에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이쪽 오늘장에서도 장중에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종가상으로는요 1.19% 올리면서 68,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신저가도 오늘 장중에 기록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두 종목 모두 흐름이 썩 좋지는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보시면 독일발 악재를 딛고 일어서나 했더니 현대차나 기아까지 독일 배기가스검사에서 불합격 소식을 또 전합니다. 현대차 약세 나왔죠. 1% 밀렸고요. 반면에 기아는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오늘은 보합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 소식 속에 오늘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 붙여가던데 오늘은 조금 밀렸네요. 0.8% 하락 마감하게 됐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1%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KB금융 은행 쪽에서 2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2.5%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특징 좀 보시죠. 첫 번째로 음식료주들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저점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음식료주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국면에서도 오히려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점 거기다가 방어적인 성격까지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료주들은 시장 대비 견조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특히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급등하면서 8만 원 위에서 거래 마쳤고요. 대상부터 샘표식품, CJ 제일제당이나 오뚜기 같은 대표적인 음식료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뚜렷한 강세 보이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보실 텐데 JP모건 체이스가 이번에 러시아가 하루 500만 배럴의 석유를 감산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되면 국제유가가 무려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 폭등 경고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 일부 강세가 나왔는데 다소 윗골이 반짝 달면서 잠깐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래도 종가상으로 보시면 한국석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극동유화 소폭 상승이었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 5%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죠. 그리고 흥구석유는 보합 수준, 대성에너지와 SH에너지화학, GSE까지 일자히 빨간불 켜면서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재건 사업을 위해서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즉 조립식 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거래소 쪽에서는 국내 최초 모듈러 주택 사업으로 부각된 이 금강공업이 강했죠. 본주부터 우선주까지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범양건영도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6.7%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SY 상한가까지 솟구쳤죠. 3,835원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거래 마쳤고요. 자연과 환경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닷새 연속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 1% 가까이 좀 밀렸죠. 포인트로 6.75포인트 빠졌고요. 거래 대금은 역시나 오전 조금 넘어서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722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자, 분목통에서 보시면요. 거래소처럼 장 초반부터 쭉 밀리면서 한시 구간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712포인트까지 저점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 뒤로는 마찬가지로 거래소처럼 낙폭을 좀 줄여주는 흐름이었지만 상승으로 결국 돌려주지는 못했고요. 72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오늘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하락을 맺지 못하는 모습. 외국인이 3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155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577억 원, 개인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나란히 좀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헬스케어가 0.5%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 1.4%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HLB 보실까요? 이쪽은 3%가 넘게 오늘 오르면서 36,000원에서 거래 마쳤죠. 시가총액 순위 3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 마감하게 됐네요. 자, 알테오젠 1.5% 오르면서 58,600원에서 장 마감하게 됐고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시죠. 진단키트 주인 시즌, 오늘 진단키트 주들이 워낙 다 강했죠. 원숭이 두 창에다가 코로나 확진자 다시 또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또렷하게 오르는 모습, 시즌은 3.3% 오르면서 35,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최근 연이은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오늘 일단 양극재 종목들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LNF가 1% 오름세 20만 800원에 거래 마쳤고 에코프로 BM이 3% 가까이 올렸죠. 자, 그런데 첨보 전해질 종목 이쪽이 조금 밀렸습니다. 0.6% 소폭 하락하는 모습 속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일단 카카오 게임즈 하락 마감하게 됐고요. 3% 밀렸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는 2.5% 오르면서 서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아래쪽에 보시면 위메이드가 오늘장 크게 문제가 좀 됐습니다. 자, 위메이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미르엠에 대한 실망감까지 해서 오늘 매도세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위메이드는 11%대 급락 보여주면서 52,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 오늘장 또다시 신저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좀 내려오면서 신저가가 경신이 되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무려 3.8% 빠졌습니다. 12만 6천원에 거래 마쳤고요.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NM 오늘장 2% 밀리는 가운데서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7만 9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진단키트주들 확인해 보시죠. 원숭이 두 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원숭이 두 창 대응이 너무 느리다 이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도 부각이 됐고 게다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한번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 속에 진단키트주들이 일제히 올라왔죠. 자, 보시다시피 SD바이오센서 6% 넘게 올랐고요. 팜젠사이언스와 엑세스바이오 원숭이 두 창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웰스바이오 관련주들이죠. 이쪽도 분명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수젠텍 상한가까지 솟구치는 모습 나타났고 휴마시스와 랩지노믹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PCL, 바디텍메드 두 종목 모두 10% 안팎의 급등세,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5%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